제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여기에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생업의 문제라든지 자신감 결이라든지 또는 놀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능력 부족을 절감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잘 모르겠다.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첫 번째의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과 연수를 하고 만나봤는데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럴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갈등이죠. 여기에서도 생업의 문제가 걸립니다. 또한 비전의 결여. 뭔가 이것을 해서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처음에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초심을 상실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 갈등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아이들을 만나서 놀이 가르쳐주고 애들이 좋아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의무부여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애들이 막 귀찮고 또 안 놀아요, 재미없어요, 또 뭐 싸우고 막 이러면 이거 해야 되나?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좀 흔들리게 되는 이럴 때의 해결책은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은 이것은 함께 극복해야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동반자, 놀이와 어떤 조건에서도 같이 갈 것이다. 이러면 생업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됩니다. 오디오랑 비디오 꺼져 있어 이미. 잘했어. 그래서 오히려 생업의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를 쫓다 보면 결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동반자로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 생업의 문제가 꽤 많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가 돼서 같이 하면 자기의 생각을 주변으로 확장할 수 있고 결국에는 놀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 자아 발전을 모색하게 되는 결국엔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갈등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동반자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여건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하기 어렵다. 이거는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또 그럴 것 같다. 이건 함께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갈등으로 가가지고 이 갈등을 넘기면 동반자가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을 넘기는 방법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는 갈등을 이겨내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또는 뭐 여러 사람들과 연대해서
갈등을 함께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든 갈등이든 동반자든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성공했던 경험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특정한 뭐 딱치기를 했더니 애들이 좋아했다. 그래서 이 놀이 지도사들을 쭉 보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지수도 10가지도 안 넘어. 자기가 해서 잘했던 것들만 주장창 되풀이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못해요. 배움과 탐색과 도전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갈등과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약간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비접촉놀이 중에 요 비접촉놀이는 이제 다음번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비접촉놀이를 2가지 정도를 할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비접촉놀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접촉놀이 2가지를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이 정도의 비접촉놀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놀이들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접촉 교실놀이. 이건 이제 소수결 놀이인데요. 놀이 방법은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참여한 모두가 하는 게임입니다. 100명이든 20명이든 한 반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2단어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 피자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수가 선택한 게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햄버거가 20명이고 피자가 5명이면 5명이 5점씩 얻는 겁니다. 적은 부분을 쓴 사람의 수만큼 득점하게 되는 것이 소수결 놀이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놀이 연수기 때문에 닭싸움과 말뚝박기. 이거는 1번, 이건 2번입니다. 자, 닭싸움, 그 다음에 말뚝박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1번 또는 2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서 1번이 많으냐, 2번이 많으냐. 근데 1번이 10명이고 2번이 1명이다. 그러면 1점밖에 못 얻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1번이고 1명이 2번이다 그러면 1점이야. 그런데 제일 점수를 많이 맞는 방법은 10명이라면 1번이 6명, 2번이 4명, 그리고 4점씩 얻는 겁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38선 놀이냐, 안경 놀이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어떤 사람은 2번. 네. 현재 지금 71명이 들어왔는데요. 1번인지 2번인지 해가지고 만약에 71명이 들어오셨는데 30명과 41명이다. 그럼 30명이 30점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애들에게 말로 해서 점수를 딸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이스크림이 좋냐 콜라가 좋냐, 여기서는 나는 뭐가 좋냐의 포인트가 아니라 어느 게 작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이 소수결 놀이의 특징입니다. 나의 생각을 얘기한 사람은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계속 손들어. 그런데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아,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지. 다른 사람이 어디에 많이 갈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소수결 놀이의 특징입니다. 하나 더 할게요. 너도나도라는 게임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지금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선생님은 아주 주기적으로 이걸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정한 주제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좋고 또 아이들도 다른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활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이 일치할 때 점수를 넣습니다. 주제를 정하면 주제에 따른 생각을 적고요. 돌아가면서 자신이 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같으면 쓴 사람의 수만큼 점수를 얻고 자신만 썼으면 1점 또는 빵점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발표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잘 모르실까 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